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바로 니플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최근에 박스권 라인을 드디어 돌파 시도하면서 3,750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부분은 비트코인과 함께 6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뉴스는 지난 3월 24일 어제 나온 뉴스죠. 자, 일본의 부동산 결제 수단 채택도 가능했다. 자, 이 부분은 RWA 실물 연계 자산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XRP로 그냥 가상 자산만 결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RWA 이 부분을 통해서 30조 달러 시장 규모의 시장의 규모를 움직이고 있는 XRP의 니플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인 RWA의 핵심적인 가치에 XRP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지난 2월 달 뉴스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어떤 뉴스입니까?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니플 레저는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고 이 부분이 30조 달러 시장의 공략을 나선다. 이게 RWA거든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입니다. 이 가상자산에서 RWA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바로 여기에 XRP 코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미국의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거. 우리는 최근에도 두바이에서 결제 시스템 채택된 RWA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XRP 코인은 니플, 두바이 첫 라이선스 결제 시스템을 획득했다. 이걸로 국제 5일 동안 XRP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가져가는 모습. 이 부분을 통해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죠. 자,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 통화 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돼서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요즘 말이 참 많죠. 또한 IPO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그 부분이죠. SEC가 니플한테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부분으로 아직은 확실히 부족한 부분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본적인 바탕에 깔고 RWA의 시장도 노크하고 있는 XRP 코인. 그러면 이 XRP 코인은 어떻게 우리는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관세 부분에 유연성을 조금 더 추가하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더 기대감을 크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대외적인 이벤트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 정책을 너무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반적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흔들림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모멘텀이 손실난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미국의 관세 완화의 기대감에 따라서 비트코인 8만 7천 달러, 솔라나 또한 7%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러한 변동성은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니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뭐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또 한번 떨어지고 있는 모습, 완벽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여기 이 박스권 라인입니다. 3,500원 그리고 4,000원, 3,750원 이러한 작은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XRP 코인. 근데 우리 이러한 경험 여러 번 있었죠. 지난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4,500원대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 시장의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시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XRP 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 또한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SEC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 하실 겁니다. SEC는 리플 소송 진짜로 끝낼 것인가? 3월 27일이 운명의 날이다. 이러한 뉴스가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그만큼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XRP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존재입니다. 왜? 얘는 증권위원회죠. 코인 시장 대부분을 모두 증권으로 교보지으면서 굉장한 압박감을 가져왔고 특히나 XRP 코인은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SEC 때문이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월봉 보시면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자, 2021년도 언제입니까? 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입니다. 2021년도에 어때요? 당연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2,000원도 뚫고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 받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4년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왜입니까? 바이든이 임명했던 누굽니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너희는 증권인데 우리 증권법을 왜 따르지 않느냐?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했죠. 이게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때요? 기대감이 엄청난 상승률을 만들었고 지난 예단되는 2월달 하방 압박 다시 한번 3월달에 재차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 전부터 이 관세 부분이 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미국 관세를 올리겠다. 이게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코인 시장에 확실한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의 수도가 되겠다. 이것 또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는 이뤄내겠다라고 했던 트럼프였죠. 이러한 분의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력을 갖고 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관세 부분이 너무나 시장에 노출이 크게 되다 보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주고 있죠. 근데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은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거. 코인 또한 지금 현재 시점도 공약의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 이 미국의 관세 부분이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최근에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여기에서 4,990원, 4,900원대, 5,000원대를 앞에 두고 떨어지게 만들었던 게 바로 관세. 다시 한번 기준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만들어졌다. 이 금리 부분도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들을 만들었죠. 근데 관세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상호 관세는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로 3,500원대 다시 한번 이 라인들 또 한번 두드릴 수도 있고 재차 반등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의 상승 재료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XRP 코인을 사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고래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고래들이 매수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때요? 고래가 매집했다고 해서 다이나믹하게 막 오릅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안 오를까? 고래들은 매집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매집입니까? 매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상승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상승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드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보시죠.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의 박스권 이 두 건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백악관 서밋을 앞에 두고 기대감이 올랐다가 기대감이 다시 실망감으로 떨어졌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제외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떨어졌고 3,000원대에서 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또 한번
올라갔죠.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박스권은 우린 여러 번 경험이 있다라는 거. 여러 번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떨어질 때의 경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의 경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있습니까? 자, 제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어떠한 흐름이 나오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4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1500원대, 2000원대, 그리고 3000원대, 3500원, 4000원대, 4500원에서 5000원대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어요.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해당되는 떨어졌던 그 부분 자체가 대외적인 이벤트였다라고 한다면 이 대외적인 부분이 리플의 모멘텀을 없앴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대외적인 이벤트 속에서도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공약들은 남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 또한 XRP 코인의 모멘텀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12월 20일 날 고래의 손바뀜이 나타났다. 고래의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저점, 확실한 바닥 구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온다. 이게 12월 20일 날 났던 뉴스거든요. 어떤 뉴스입니까? 니플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팔았다. 이거 매도 사인 아닙니까? 매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좋은 뉴스입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는 건 그냥 시장에다가 1조를 던질까요? 엄청나게 떨어지게? 그걸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매가 일어난다. 이게 뭐라고 했죠? 블록 딜이라고 했죠. 주식 거래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록 딜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고래가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다. 손바뀜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손바뀜.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내가 1조를 매도할 건데 1조만큼 매수할 사람 먼저 찾고 나서 딜을 하는 겁니다. 현재가보다 좀 저렴하게 줄 거니까 사라 라고 해서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12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2월 20일이 언제입니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12월 20일은 바로 요 날입니다. 12월 20일 날 어때요? 3,0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지금 이 박스권 라인에서 3,000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바로 이 부분이 있었죠. 12월 20일 날 고래의 손바뀜. 그리고 이 고래가 다 털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냐? 자, 한번 좀 보시죠. 11월 달부터 상승력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거래대금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할 때 보시면 전혀 거래대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바닥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에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오죠. 이 말인즉슨 고래의 이탈 물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는 건 지난 4,900원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단가에도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가 그들의 매도 단가를 나올 수가 있는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확실한 그 부분의 변곡점까지도 같이 확인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고래들은 왜 XRP 코인을 이렇게 사모으고 매집을 하려고 할까? 당연히 그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리플레저 말씀드렸던 이 RWA 시장에 미국의 기관의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걸로 RWA 시장이 끝났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보시면 미국 정부에 리플을 매입하게 되면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까? 최대 10달러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RWA 해당되는 XRP 코인이 미국 기관과 연결된 건 알겠는데 미국 정부가 왜 XRP를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SEC가 내왔던 제안서의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자, SEC 제안서 이 부분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략적 준비자산 이 부분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XRP가 미국의 전략적인 준비자산 될 수 있을 것인가? SEC 웹사이트에서 제안서가 등장했다. 이건 어떤 거 말합니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요런 아이가 XRP 너희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을 XRP로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벌금 낸 XRP는 미국 정부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했던 그 부분처럼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비축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XRP 코인을 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비축 자산, 추가적으로 전략 자산에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바로 SEC 웹사이트의 제안서에서 확인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래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 이건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9대 은행은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이체를 말하는데, 이 국가 간의 이체에서 XRP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 대신 XRP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에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스위프트는 참고로 얘기하면 원화에서 우리가 뭐 일본 엔화로 바뀐다고 하죠. 바뀌면 바로 다이렉트 쏘는 게 아니라 여기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뀝니다. 근데 리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넘기는 거. 더욱더 시간이 절약되고 수수료도 절약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연준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난 2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리플의 유동성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패드나우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입니까? 미국에서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패드나우예요. 당연히 미국 연준이 만들었으니까 더욱더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들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패드나우입니다. 근데 이 패드나우에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 이미 27개의 기업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패드나우와 XRP가 같이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XRP 코인이 얼만큼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이벤트를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을 통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코인은 물론 흔들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포감을 자극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이전처럼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 또 한번 후회하게끔 되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XRP 코인의 모멘텀이 사라졌거나 그때는 당연히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XRP 코인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모멘텀으로 고래들 또한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드는지가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니까 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도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